자, 그러면 한 건당 평균 이용 거리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건당이에요. 자, 한 건당 평균 이용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 거리, 그러면 이동 거리를 전부 다 합산을 해야 되겠죠. 합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용 건수, 즉 이용 건수를 자, 이렇게 다 더한 값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용 거리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합을 구하고요. 자, 이 데이터, 즉 데이터의 자, 이동 거리니까 자, 무브라고 할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무브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총 이동 거리의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건수의 총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use 데이터 프레임의 이용 건수의 총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을 구하면요. 두 개의 합을 구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한 건당이니까 자, df 자, move에서 그 다음에 df use를 나누면 즉 한 번 이용할 때마다 2723m를 이동했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빌릴 때마다 2723m를 이동을 한다. 평균 이용 거리는 저 정도 된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분석은 가장 많은 대여를 한 대요소 10곳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요소명이 이렇게 중랑센터 이런 식으로 상담센터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여기 데이터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앞에 대요소명에 자, 이런 형태로 대요소에 번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유니크한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자, 대요소명 자,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2점 망원역 1번 출구 앞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앞에 있는 숫자가 붙는 경우들을 다 제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져 있다. 즉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영남 단말기 정비만 이렇게 남기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배운 방법으로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개의 분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점 있죠? 이 점으로 나누어 가지고, 즉 이 점으로 자, 나눈 다음에 D의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점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스플릿 쓰면 되겠죠. 이 스플릿으로 자, 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데이터가 리스트로 이렇게 자,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즉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는데, 이거를 그냥 또 저장을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왜 안 되느냐? 여기 앞에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공백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쵸?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스트립이라는 명령어로 공백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제거를 하고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복문으로 자, 한번 처리를 할게요. 반복문으로 일단 깔끔하게 저장된 전처리된 대요소명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name underbar list라는 자, 리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temp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요소명을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템프 한번 확인하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만약에 자, 조건문에 자, 이름에 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in temp 자, 이름에 여기 있는 이름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스플릿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name은 temp.split 자, 점으로 나눈 다음에 맨 뒤에 것을 씁니다. 그래서 -1 맨 뒤에 것을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이 name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name은 name.strip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공백을 왼쪽 오른쪽 공백을 다 제거를 하고 이 제거를 한 이름을 name underbar list에다가 append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름에 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이름이면 else일 경우에는 name은 temp. 그냥 스트립만 하고요. 자, 스트립만 하고 이 데이터를 name underbar list에 append 해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name underbar list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네임들이 깔끔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공백 다 제거가 돼서 실제 이제 자전거 대요소명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처리를 거쳐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대요소명 각 대요소별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을 한번 쓸 텐데 여기 있는 네임 리스트를 대요소명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 대요소명은 네임 리스트 이렇게 집어넣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테일에 10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본 거랑 즉 이렇게 8888.영남 배송 9999.영남 단말기 정비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훨씬 더 깔끔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이 됐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대요소별로 가장 많은 대요를 한 대요소예요. 그래서 대요소 건수가 이제 가장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
대요소별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요소별 데이터니까 D라고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피벗 언더바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구해서 자, 데이터 프레임 집어넣고 인덱스, 어떤 인덱스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냐? 당연히 대요소 명끼리 합쳐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agg 펑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합산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d로 데이터를 확인하면 자, 이렇게 각각의 대요소별로 이동 거리의 합산, 이용 건수의 합산, 이용 시간의 합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자,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각각의 대요소별 이용 건수, 자, 이용 건수 가장 높은 상위 10곳을 한번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탑 유주의 데이터 프레임에 D.sort values 정렬시켜라, 밸류 값을 정렬시켜라. 어떤 것을? 당연히 이용 건수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라. 어센딩은 가장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 df의 탐 유주 예 0부터 10번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이용 건수를 기록한 대요소명은 마곡역 1번 출구, 그 다음에 공항초등학교 건너편, 마곡 수명산 1-2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를 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분석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시각화 데이터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데이터를 할 때, 즉 지역으로 시각화 데이터를 할 때는 저희가 지도 위에다가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곡역 1번 출구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고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이 대요소에 어떠한 이 대요소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즉 위도 경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공공자전거 대요소 정보 1.csv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자, 이 파일에 보면은 각각의 공공자전거 정보가 여기 보면 보관소 명이, 여기 있는 보관소 명이 어느 위치에 위도 경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대요소 번호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름도 있지만 번호는 거의 안 바뀌는데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요소 번호를 기준으로 한번 위도 경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요소 번호 있죠. 자, 대요소 명하고 여기에 있는 대요소 명하고 똑같은 대요소 번호를 저희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요소 번호를 따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for temp in 데이터 프레임의 d.idx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와서 자, 대요소 넘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조건은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요소
명하고 자, 여기는 템프, 즉 여기 있는 자, 인덱스 값이 대요소 명이잖아요. 이거랑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대요소에서, 즉 데이터 프레임의 대요소에서 이름이 똑같은 걸 찾아서 자, 여기에서 인덱스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loc에 0번 값을 집어넣고요. 자, 이러면 대요소 번호만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여기서 자, 템포를 다 가져오면 안 되고 여기서 대요소 번호만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진행시킬게요. 즉 데이터 프레임에서 대요소 명이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대요소 번호만 가지고 와서 네, 가장 첫 번째 것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됐고요. 리스트로.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 df 언더바 d에다가 대요소 번호로 다시 한번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대요소 번호는 합산, 즉 다 합쳐졌기 때문에 값이 이상한 값으로 지금 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요소 번호 값을 자 정상적인 대요소 번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df에 df 언더바 d 대요소 번호는 DA의 대요소의 번호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dfd.head 살펴보면 자 제대로 이제 대요소 번호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대요소 스테이션 정류소 인포 정보는 판다스의 read 언더바 csv 자 여기에 공공자전거 대요소 정보 1.csv 파일을 가지고 오고요. 자, 스테이션 인포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름이 잘못됐다 나오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위에 있는 이 컬럼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즉 인덱스 0부터 3번 인덱스까지 굉장히 좀 이상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아래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CSV로 바꿨을 때 위에 컬럼을 좀 2개라든지 3개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컬럼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션 인포는 스테이션 인포의 ILOC 중에서 네 번째부터 가져오고 컬럼은 0부터 6번째 다 가지고 와라. 자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다시 스테이션 인포 확인할게요.
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컬럼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분석하기가 힘들겠죠. 자, 3번부터가 아니라, 자, 4번부터죠. 4번부터. 자, 이렇게 가져오고, 컬럼명을 다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처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전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션, 인포에 컬럼수를 다시 설정을 하는데,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은 번호, 자, 중립소 번호고, 그 다음에 이름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가 되겠죠, 소재지.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위도, 그 다음에 경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인포 확인하면은, 자, 인포 확인하면, 자, 다음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했더니 뭐가 문제냐? 이 번호가 정수가 아니라 이 플로트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션 인포에 번호는 스테이션 인포에 번호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의 타입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as 타입 명령어를 써서 뭘로 바꾸느냐? int로 바꿔야 됩니다. 자, 스테이션 인포 다시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이렇게 int용으로 다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장 많이 사용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탑 유주에다가, 유주에다가 위도 경도를 한번 추가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경도. 자, 그러면, 자, 데이터 프레임 D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용 건수.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용 건수가 되고, 여기 끝에다가 위도 경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지도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을 해서 대요소명을 처음부터 인덱스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 마곡역 1번 출구에 해당하는 위도 경도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대요소 번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대요소 번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LAT 위도, 그 다음에 LNG 경도는 경도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for temp in 데이터 프레임의 탑 유주에 대요소 번호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한번 해줄게요. 혹시라도 위도 경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자, try if set로 예외 처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lat append, 자, 위도는 스테이션 인포에 스테이션 인포 중에 번호를 가져가서 이 번호가 템프하고 똑같은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위도 컬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0번째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경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경도 LNG는 스테이션 인포의 번호 똑같이 하고 위도 대신에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ILOC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도 경도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위도하고 경도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넣어 줄게요. 자, LAT에 append 뭐 37.1도 위도, 그 다음에 경도 lng.append 127.1 뭐 이런 식으로, 자, 위도하고 경도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뽑아온 자, 위도 경도 데이터를 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의 탑 뷰주에 위도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고, 자, 위도 컬럼 만들고 LAT,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탑 뷰주에 경도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LNG,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탑 유즈 확인을 탑 유즈 확인을 하면요. 자, 이렇게 위도하고 경도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누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 위도 경도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거를 지도에다가 한번 지도 시각화를 통해서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뭔가 특징점들이 있는지, 지도로 봤을 때 특징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비시각화로 봤을 때는 마곡 쪽에 뭔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도에서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시각화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포리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import 포리움, 그 다음에 이 포리움을 쓸 때 이 지도를 시각화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위도우 데이터, 즉 보통 우리 뭐 서울이면 서울시청을 가장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37.566183. 자, 이거는 구글 지도에서 자, 위도 경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기튜드 126.978442를 가장 지도의 기준이 되는 좌표로 설정을 하고요. 즉 센터는 LA, 자, 라티튜드, 그 다음에 롱기튜드 이렇게 두 개로 설정을 합니다. 위도 경도. 자, 그 다음에 맵은 포리움에 맵을 만들고요. 맵을 만들고 로케이션은 중심 좌표는 센터 리스트에 있는 이 중심 좌표로 맞추고, 그 다음에 줌 스타트는 11호. 우리 그 구글 지도 같은 거 보면은 줌인 줌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 줌 값을 기본 12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emp in range. 자, 일단은 가장 상위에 10군데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인지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D는 데이터 프레임에 탑 use.iloc에 자,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 포리움 지도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포리움.마커를 쓰고요. 포리움.마커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 마커에다가 이 마커의 위치는 실제로 여기 인덱스에 해당하는 위도 경도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커의 로케이션 값은 자, D의 위도 값하고 두 번째 값은 D의 경도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도에다 표시할 아이콘은 그냥 자, 포리움의
포리움에서 제공해주는 아이콘 중에 빨간색 아이콘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그 좌표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팝업에는 d.name, 즉 대요소명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d.name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지도에다가, 자, 여기 있는 이 포리움 지도에다가 여기 있는 이 마커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 마커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지도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지도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쓴 지역을 살펴보면, 자, 이쪽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곡 쪽 부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요소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따릉이 뭔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곳을 뭐 기준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 시각화를 통해서 자, 마곡 쪽에 밀집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해볼 거는요. 자, 저희가 그 다음에 분석을 할 거는 자, 가장 많은 대요소 자, 10곳을 한번 뽑았고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 대요소의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이용 시간별로 대요소를 한번 다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많이 한 곳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대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프레임에 탑 유즈는 데이터 프레임에 d. 정렬해라 sort values 어떤 것 by는 이용 시간 기준으로, 자, 이용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자, ascending은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탑 유즈에 ILOC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럴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용 시간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을 따져봤더니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각화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당연히 자, 탑 유즈,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대로 적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하고 그 다음에 코드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위도하고 경도를 먼저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위도 경도 구하는 코드, 자, 위도 경도 구하는 이 코드를 먼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탑 유즈 한 것을 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위도 경도를 집어넣고, 자, 우리가 코드를 설명했기 때문에 자, 위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목동 현대아파트 후문 앞 대여소에 위도 경도가 들어가 있고 각각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거를 지도 시각화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 시간이 많은 대여소를 보면요, 한강으로 통하는 어떤 강으로 통하는 부분, 아니면 이런 천변이 끼워져 있는 대여소의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재밌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대여소의 평균 연령, 그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스테이션은 데이터 프레임의 탑 스테이션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탑 스테이션은 데이터 프레임의 LOC에, 왜냐면 가장 많이 쓴 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목동 현대아파트 후문 앞 대여소가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대여소명이 목동 현대아파트 후문 앞인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LOC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대여소명의 목동 현대아파트 후문 앞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탑 스테이션 확인하면 다음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연령대별로,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을 써가지고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령대 코드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나이별 평균을 구하는데, 자, 그러면 판다스에 피벗 테이블 또 쓰면 되겠죠. 자, 피벗을 구해라. 피벗 테이블. 자, 데이터 프레임의 탑 스테이션 데이터에서 인덱스는 연령대 코드로 하고, 그 다음에 밸류스는 이용 시간하고 이용 건수를 한번 두 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건수를 구해서, 자, agg, 아이고, agg 펑션은 합산을 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age의 평균 피벗 테이블을 가져오면, 자, 이렇게 됐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평균 이용 시간을 저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데이터 프레임의 age의 평균 데이터 프레임의, 자, 평균 이용 시간은 데이터 프레임의 age의 평균 이용 시간 분 구하고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의 age의 평균의 이용 건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이용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용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용 건수,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대여소의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대, 그러면 평균 시간별로, 자, 평균 이용 시간별로 정렬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age의 평균에서 평균 이용 시간 점 sort values, 자, 이렇게 하면은 ascending은 false, 이렇게 하면, 네, 자,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60대, 30대 뭐 이 순서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평균 이용 건수도 한번 저희가 구해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평균 이용 건수 이용 건수를 보면은 기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10대, 30대, 즉 70대 이상은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용 시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 건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60대도 마찬가지로 이용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평균 이용 시간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 따릉이 데이터를 가지고, 즉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자전거 데이터를 가지고 EDA를 한번 해봤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EDA를 거쳐서 각각의 컬럼들, 즉 각각의 변수들끼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EDA 두 번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